화이팅 합시다. 26페이지. 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인데, 자, 저번 주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빅뱅 우주를 얘기했잖아, 저번 주에. 자, 잘 들으세요. 빅뱅 우주론을 얘기했는데, 빅뱅 우주론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결국에 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1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했는데, 결국 빅뱅 우주론을 통해서 그때 만들어지던 원소가 뭐였어? 다시 말하면 우주 초기의 원소는 뭘 만들 수 있었다? 수소와 헬륨을 만들었다. 거의 대부분. 그지? 수소와 헬륨밖에는 안 만들었다. 근데 현재의 지구 또는 생명체들의 구성 원소들은 수소와 헬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그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경우 제일 많은 원소가 뭐야? 지구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야? 거기 써 있죠. 책에 써 있잖아. 제일 많은 게 뭐야? 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소가 제일 많죠. 그럼 철과 산소는 어떻게 왔냐? 우리가 수소, 헬륨을 우주 초기 때 만들었지만 그 이후의 원소들은 되게 다양하게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지구는 철과 산소 같은 게 더 많고요. 생명체는 뭐가 제일 많아? 산소. 그 다음에 탄소? 그 다음 두 번째 탄소니? 탄소네. 이런 애들이 많다는 얘기죠. 생명체는. 그래서 너네가 하나만 더 기억하자면은 지구의 전체로 봤을 때는 철이 지구의 핵에 다 있거든. 그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 가장 많은 원소는 철이 맞는데 지각에서 제일 많은 원소는 뭐였어? 산소와 규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단원에 규산형 광물이라고 해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들 중에서 규산형 광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암석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무거운 원소의 생성에 돼 있잖아. 빅뱅 후 수억 년이 지났을 때 별이 탄생하였고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원소가 생성되었다라고 해서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되었구나라고 이제 이번 내용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번에 별 탄생이라고 돼 있죠. 별. 자, 별의 탄생.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응?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수업 내용 중에서 하나만 이어봅시다. 자, 우주 배경 복사가 어땠어? 우주 배경 복사 있었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전 방향에 모든 방향에서 거의 고르게 균일하게 관측이 된다 그랬지. 그치?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하게 관측되면 그것도 문제야. 그 당시에 문제였어. 우주 배경 복사가 완벽하게 균일하다면 뭐가 문제니? 뭐가 문제일까? 우주의 전체 밀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모든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다 일정하겠지. 그럼 뭔가 물질이 결합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주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펜저스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 관측했잖아. 3켈빈으로 관측했잖아. 근데 그게 또 문제였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으로써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만약에 그럼 이렇게 균일했다면은 모든 물질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다 그 인력들이 같기 때문에 물질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재는 물질이 만들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였어 우리? 실제 관측 내용은 뭐였어? 나중에 위성 쐈지. 그래서 뭐 코비라든지 WMAP 같은 위성을 쏴가지고 더 정밀하게 관측을 했더니 아주 미세하게 뭐였어? 그치? 우주 배경 복사는 거의 균일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어디 있다? 불균일하더라. 그래서 이 내용이 내가 저번 시간에 중요하다고 벨 붙였을 거야 아마. 미세하게 불균일함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고? 이 미세하게 불균일함이 있기 때문에 물질, 별이나 은하나 이런 물질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어떤 부분은 좀 밀도가 높았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밀도가 좀 작았을 것인데 그럼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조금 더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고 더 끌어당겨지고 인력이 작용해서 물질이 뭉치고 결합이 돼서 반응이 일어나고 뭐 하겠지. 이런 식으로 갔을 거라고. 이해가죠? 그래서 별도 이런 식으로 이 미세하게 불균일한 중에서 좀 밀도가 높은 쪽에서 탄생을 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모든 물질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간 물질이라 그래요. 성간 물질.
자, 우주 말 그대로 별과 별 사이 물질이야. 성간 물질은 그냥 우주 공간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이야. 대부분 다 수소나 헬륨이겠죠. 수소, 헬륨, 그다음에 먼지, 뭐 얼음, 가스, 뭐 이런 모든 물질들을 전부 다 성간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성간 물질이 좀 특이하게도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 미세하게 불균이람이 작용해서 좀 더 중력이 작용할 거고 수축될 거고 다 계속 모여가지고 조금 더 성간 물질이 많이 모인 곳.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운이라 그래요. 성간 물질이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 거야. 우리가 관측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성운이라고 한다고. 성운. 근데 그 성운 중에서 무슨 성운이냐면은 성운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발광성운도 있고 반사성운도 있고 암흑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암흑성운. 자, 암흑성운은 왜 암흑성운이냐면은 성간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뒤에서 나오는 빛을 전부 다 차단시키는 거야. 물질의 밀도가 매우 높아서 뒤쪽에서 그 성운의 뒤쪽에서 오는 별빛들이 지구에게 올 거 아니야. 근데 그 별빛이 차단되는 거지. 성간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까맣게 보이는 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말머리 성운 봤을 거예요 아마. 들어봤죠? 말머리 성운. 머리처럼 생긴 거. 그렇게 까맣게 생긴 그 성운을 우리가 암흑성운이라고 하고요. 성간물질이 뭉쳐가지고 암흑성운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별 탄생이 굉장히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은 이 성간물질에서 성운이 뭉쳐가지고 만들어졌을 그 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밀도는 어떻게 될까? 밀도? 그죠? 높아야겠죠? 밀도. 자, 두 번째 온도 중요합니다. 온도 어떻게 될까? 온도는 낮아야 돼요. 밀도는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 온도 왜 낮아야 될까? 온도가 높으면 물질이 분자들의 운동이 어때? 활발하죠. 그러면 얘네들이 잘 뭉쳐? 아니죠. 그래서 얘는 차갑고 온도가 낮고 밀도는 높아야 돼. 그래야지 물질이 잘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성간 물질이 밀집된 성운 내부에서 밀도가 크고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특히 별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운 내부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별이 탄생하는 조건이죠, 이게. 별이 탄생하려면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 배경 복사 중에서도 미세한 불균일함이 있어야 되고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이 미세한 불균일함이 있어야지만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은 뭐 그 수소연료 원자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다른 그 여러 가지 물질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성간물질 중에서 성운 많이 모여가지고 밀도 높고 온도가 낮은 지역에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별의 그 탄생 과정을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로 성운이 하나 있다 그랬죠. 성운. 성운이 있어. 성운은 이렇게 그릴게.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모여 있어요. 얘네들 뭐 한다고? 물질끼리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죠. 그죠? 중력. 인력이 작용해서 이 물질들이 서로를 뭐 한다? 끌어당긴다. 응?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끌어당겨가지고 중력 수축을 하죠.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중력 수축. 수축을 하게 된다. 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돼요. 수축해서 얘네들이 점점 밀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겠지. 온도 어떻게 될까? 아니죠. 얘네들 밀도가 높아지면 온도 에너지는 뭐 하는 거야? 커지는 거야. 온도가 높아져야 돼. 중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자꾸 수축하잖아? 수축되면 온도가 올라가야 돼. 알았죠? 수축이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밀도는 높아지면서 온도도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럼 왜 온도 높아지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미 수축이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높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중심부 얘기하는 거야. 중심부. 얘네들은 조금 흩뿌려져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중심부의 작용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 온도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보다 당기는 인력이 훨씬 세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수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얘네 막 수축이 돼요. 그래서 이 성운이 수축이 되면은 이제 뭐 성운 중에서도 이 중심부에 물질들이 좀 많이 모여들겠죠. 계속해서 얘는 수축이 되고요. 계속 수축이 돼. 수축이 막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막 높아지다가 이제 막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빛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됐죠? 왜 빛이 발생하니? 왜 빛이 발생해? 온도가 높아져서. 자, 온도가 많이 높아지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 했죠? 온도가 높아지면은 처음에는 빛이 방출되지 않았지만 온도가 충분히 많이 높아지면 빛을 방출할 수도 있다 그랬죠. 무슨 색깔 빛 나와야 돼, 처음에? 붉은 색깔 빛이 먼저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빛이 방출하기 시작하는데, 자, 되게 중요합니다. 얘를 빛이 방출하니까 우리 별이라고 할 수 있니 없니?
빛이 방출한 우리 별의 정의를 얘기해 줄까? 별은 정의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성이란 말을 써.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바로 별인데 얘 빛 나오잖아. 그럼 얘 별이야? 얘는 빛이 나오지만 별은 아니라고 해. 왜냐면은 자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얘가 스스로 빛을 내는데 그 빛이 어떤 빛이 나오는 거냐면은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이 나와야 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이 나오는 천체를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는 핵융합 해 안 해? 얘는 핵융합을 못 해요 아직은. 응? 온도는 충분히 높아져서 뜨거워지니까 빛이 나오는 거 알겠지? 근데 그 빛은 핵융합을 하는 빛이 아니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별이라고 안 하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원시별이라고 얘기해요. 성운 다음은 원시별이라고 얘기해요. 온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빛이 나오긴 한다. 그럼 이 빛은 어떤 에너지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냐?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바로 이 빛을 내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온도가 높아짐으로 따라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서 나오는 빛이 이 원시별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원이다. 자, 그럼 시간이 더 지났어. 온도가 어떻게 될까? 엄청 많이 높아지겠죠? 충분히 많이 높아져. 얘가 이제 막 많이 뭉쳐가지고 이제 빛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빛이 나와. 자, 얘는 뭐라 부를까? 얘는 별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는 뭘 하고 있다는 얘기니? 핵융합. 그죠? 얘는 수소의 핵융합에 의해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빛이 나오는 거야. 자, 온도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 훨씬 더 높아졌죠. 온도는 아까보다도 더 많이 높아져. 높아져. 많이 높아져. 얼마나 높아지면은, 그죠? 이거 정도는 우리 그냥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이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려면 1000만 켈빈 정도의 온도가 필요해요. 최소 900만 이상 1000만까지는 최소 온도로 필요로 해야지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럼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 뭐냐? 수소의 핵융합 반응. 핵융합이 뭐니? 핵이 합쳐져서 다른 원자 핵으로 바뀌는 거죠. 다른 원자로 바뀌는 게 우리가 핵반응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수소가 합쳐지니까 우리는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소가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거. 자, 수소가 뭐로 가냐면은 수소가 헬륨 하나로 바뀌어요. 됐죠?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핵융합 반응이야.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소가 양성자가 하나지. 그죠?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야. 헬륨은 어떻게 돼 있어? 양성자가 2개에 중성자가 2개가 들어있죠. 헬륨은. 그럼 최소 질량이 몇 개가 더 필요한 거야 지금 여기서. 4배는 더 커져야겠지. 그죠? 그래서 수소가 일단 몇 개 필요하냐면 최소 4개 필요해요. 수소 4개가 합쳐져야지 하나의 헬륨. 질량수가 이제 수소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이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의 질량수가 4이기 때문에 최소 4개가 뭉쳐져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니? 또 하나의 문제가 뭐야?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에너지 필요하죠. 또 수소는 없지만 헬륨은 가지고 있는 거. 중성자. 중성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중성자, 즉 여기서 봤을 때 양성자가 2개가 뭐로 바뀌어야 돼? 중성자 2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야겠죠. 뭐 본 거 같지 않냐 이거? 영혼 없는 리액션 하지 마. 본 적 있어? 뭐야? 그쵸. 와, 노블리. 역베타 붕괴. 역베타 붕괴 어떨 때 일어난다 그랬지? 양성자가 중성자가 뭐 바뀌는 거 맞나? 어떨 때 일어나? 에너지가 매우 높을 때. 에너지가 매우. 그래서 얘가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이 필요한 거야. 온도가 되게 높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원래는 뭐였지? 베타 붕괴가 뭐였어? 베타 붕괴? 베타 붕괴는 중성자가 양성자로 가는 거 우리가 이걸 베타 붕괴라고 했죠. 그죠? 베타 붕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걸 베타 붕괴라고 하잖아. 근데 이거 거꾸로 하는 거 지금 이건 역베타 붕괴죠. 이건 역베타 붕괴. 역베타 붕괴인데 역베타 붕괴는 에너지가 매우 높을 때. 그래서 우리가 초기 우주에서는
얘가 왔다 갔다 막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1대 1이었지만 시간 지나니까 얘가 안 일어나고 얘만 일어나서 양성자 수가 더 많아졌죠. 이렇게 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과정상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이게 실제로 반응식이 뭐 몇 단계로 이제 걸쳐서 나타나는 건데 그냥 다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얘가 핵융합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중성자 두 개로 바뀌었다고. 역베타 분기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헬륨 하나 만들 수 있었다고요. 됐죠?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문제가 이런 거야. 자 보세요. 수소는 하나의 원자량이 얼마냐면은 수소의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수소 질량수 얼마야? 1이죠. 근데 실제로 얘의 원자량이라는 게 있어요. 원자량이라는 실제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소의 실제 질량은 1.008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뭐 반올림해서 숫자 맞추는 하는 거 계산하는 거니까 뭐 얘가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수소 하나의 원자량이 1.008인 거야. 그럼 얘가 몇 개 들어간다고 지금? 4개 들어가죠. 물론 중성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그 정확하게 따지면은 뭐 중성 질량이 조금 더 무거워가지고 막 이렇게 따지는데 그 필요 없이 그냥 수소가 4개 들어갔기 때문에 합쳐서 얼마? 4.03이 나와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헬륨 하나의 원자량은 얼마냐면은 헬륨 하나의 원자량은 4.003이에요. 자, 수소 4개가 융합이 돼서 헬륨 하나로 바뀌었다면은 4.03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헬륨 하나의 원자량은 4.003밖에 안 돼. 얼마가 사라졌어? 그쵸? 0.029만큼의 원자량은 어딘가로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라진 질량. 즉, 질량이 뭐 돼 있다? 뭐 됐다? 결손됐다라고 얘기해요. 질량 결손. 질량이 결손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반응식을 제대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수소가 4개가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으로 갔을 때 델타 M만큼의 질량이 어떻게 했어? 결손됐어. 사라졌어. 요 사라진 질량은 뭐냐면은 바로 에너지로 방출돼 나가는 거죠. 빛과 열 에너지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방출돼서 나가는 거야. 이게 핵융합 반응이죠. 그러니까 별이 여기서 이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요 사라지는 질량 결손 에너지 때문에 요 질량 결손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때문에 빛과 열이 방출돼 나오는 거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닌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E는 델타 M C 제곱 MC 스퀘어 말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본 적 있죠? 이 식을.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에요. 이게 뭐야? M이 뭐야? 질량이죠. C는 뭐니? C. 광속. 빛의 속도. C는 광속이에요. 광속. C의 값이 얼마냐면은 C 값이 얼마니? 노블리? 네. 광속의 값이 얼마죠? 예전에 알려줬을 텐데. 1초에 30만? 그쵸.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거.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예요. 빛의 속력은 진공 중에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3억 미터를 가요. 그래서 요 C의 값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거 질량 조금 사라지면 C의 제곱되니까 얼마야? 9 곱하기 10의 16승이잖아. 그러니까 질량이 조금만 사라져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출돼 나오죠. 되니? 이래서 이게 바로 뭐다? 별의 에너지 원이 된다는 거죠. 별이 빛을 낼 수 있는 이 원인은 바로 요 특수상성 이론에 의해서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사라지는 질량에 의해서 에너지로 방출해 나가. 됐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자, 별의 탄생 과정에서 성운이 만들어지고 성운 다음에 원시별 다음에 별까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원시별의 에너지원과 별의 에너지원이 다르다. 똑같이 빛이 나더라도 얘를 실제 별이라고 하고요. 자, 요 별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빛을 내고 있는 요 별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주계열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계열성. 그냥 별이라고 다 같은 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노블리. 네. 노블리. 잘 봐. 알았지? 그래서 얘를 주계열성이다라고 한다. 주계열성인 이유는 이게 뭐냐면은 별 전체의 일생 중에서 90%를 주계열성 상태로 보내요. 별의 수명이 100억 년이면
100억 년 중에 90억 년은 주결성 상태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얘는 크기와 모양이 매우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한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매우 크기와 모양이 변하지 않고 안정적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 우리 태양 크기 봐봐요. 태양이 바로 주결성이거든. 태양은 크기가 일정하지. 모양도 일정하죠. 얘는 그냥 항상 그대로 그 상태로 존재가 되고 있단 말이야. 태양이 주결성이야. 자, 태양은 나이가 몇 억 년이? 그거는 지구의 나이. 우주의 나이 얼마였죠? 우주의 나이? 130, 한 8억 년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140.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1위 자리 숫자는 130, 한 7, 8억 년 되는데 그 중에 태양의 나이는 한 50억 년 정도 돼요. 지구의 나이가 47억 년 정도 잡고. 태양은 뭐 나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뭐 50억 년 정도 됐는데 태양이 태양의 기대 수명이 얼마냐면은 100억 년이야. 태양의 기대 수명은 100억 년이에요. 태양은 한 100억 년 정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럼 100억 년 중에서 90억 년은 뭘 하고 있다고 지금? 주결성 상태로 안정적으로 크기 모양 유지하면서 보낼 거라고요. 우리 우주에 존재하는 별들의 90%가 이 상태야 지금. 그래서 주결성으로 그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태양의 질량은 얼마냐면은 10의 30승이야. 킬로그램. 태양 질량이. 태양 질량 10의 30승이거든. 이게 왜 얘기하냐면은 요 바로 질량이 뭘 결정해 주냐면 수명을 결정해 줘요. 질량이 바로 수명을 결정해 주는 거야. 이 질량이 이만큼이니까 얘가 100억 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자,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봐라. 질량이 클수록 별이 수명이 길까 짧을까? 질량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더 오랫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잖아. 근데 질량이 클수록 오히려 수명은 어떻게 되냐면은 짧아져요. 왜냐면 질량 클수록 중력 수축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온도 엄청 빨리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거 계속 빨리빨리 해버린단 말이야. 연료가 많을수록 불이 화력이 훨씬 세고 연료 소모는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질량이 커서 질량이 큰 애들은 수명이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태양은 질량이 클까 작을까? 작죠. 태양의 별의 사이즈는 질량은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는 별이거든. 그래서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거야. 알겠죠?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봅시다. 자, 그리고 주결성 마무리할게요. 자, 주결성은 크기 모양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자, 주결성 형태가 되면은 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얘가 중심부는 어떻게 된다고 지금? 중심부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겠죠? 맞죠?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그치? 근데 이 주변부에서는 아직 온도가 1000만 도까지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 그냥 수소로만 남아있죠. 그치? 그러니까 태양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다? 중심부. 태양의 중심부에서. 근데 얘가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에너지 만들어내겠지. 에너지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니? 에너지가 막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 자꾸 방출되죠, 에너지가. 그치? 가만히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물질이 공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니? 밀도 가벼워지면서 상승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도 자꾸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자꾸 바깥으로 퍼져나가려고 그래. 이게 뭐냐면은 팽창하려고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부압이라고 해. 내부압. 내부압. 내부압이 작용해서 자꾸 크기가 커지려고 그래. 이해가죠? 무슨 얘기지? 공기가 따뜻해지면 밀도가 작아지고 부피가 커지면서 자꾸 팽창하려고 한다고. 근데 얘는 그럼에도 뭐 하고 있어 지금? 중력 수축을 계속 하고 있겠지, 그치? 얘는 중력 수축을 할 거 아니야. 중력 수축도 있어요 여기선. 중력 수축도 있고 내부의 압력도 있어 여기. 내부의 압력. 내부압. 근데 주결성의 크기가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이유가 뭐냐면은 요 중력 수축과 내부의 압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중력 수축과 내부의 압력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은 계속해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이 상태로 이 압력이 같은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있다는 거지. 됐죠? 이게 이제 주결성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주결성은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태양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당연한 익숙한 별이 태양이니까 태양의 나이랑 뭐 질량 이런 거 얘기하면서 태양은 지금 주결성 상태이고 이게 중력 수축과 내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26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서로 같아서 별의 크기가 일정하다. 별의 일생은 대부분 주결성으로 보낸다. 라고 얘기하죠. 주결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밖에 못하는 별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별을 주결성이라고 해요. 보통.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봐봐.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별이 이제 거의 뭐 오랜 시간을 보냈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 노블리? 노블리? 왜? 정신 차려. 아 너무 피곤해요. 뭐 했다고 피곤해. 그냥 5분만 쉬면 안 돼요? 그럴까? 네. 이상하게 피곤할 때 양 그거 있지? 감기약 먹으면 깨 있어요. 피곤할 때 감기약 먹으면 더 피곤한 거 아니야? 원래? 피곤해서 이상하게 깨 있어요. 그치, 그러면 열심히 들으세요. 그래. 좀 쉬고 싶었는데 정훈이가 너무 열심히 해서 안 되겠다. 자, 얘가 시간이 지났어. 어떻게 될까? 별이 늙었죠. 커지죠. 왜 커져? 아니 수축하죠. 왜 수축해? 아니 왜냐면 그 방출할 거 다 방출하고 방출할 거 뭘 방출했는데? 그거 핵융합 에너지 핵융합 에너지 아직 하고 있는데? 다 하면 그치, 다 하면 수축이 돼? 중심부만 수축해요. 중심을 수축하는 거 맞죠? 그죠? 자, 봐봐. 얘가 수소가 헬륨으로 계속 바뀌잖아.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밖에는 다 헬륨이고 이 중심부에 뭐만 남아야 돼? 중심부에 헬륨만 남아야지. 무슨 소리야? 수소가 계속 헬륨으로 바뀌고 있잖아. 그치? 수소가 계속해서 헬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는 뭐만 남아야 되니? 헬륨만 남을 거 아니야. 수소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핵융합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자, 봐봐. 헬륨도 핵융합 할 수 있어. 헬륨도 융합이 돼서 탄소로 바뀌어요. 근데 헬륨이 탄소로 바뀌려면 온도가 1억 켈빈이 필요해. 근데 얘는 있잖아. 지금 얘는 질량이 그렇게 큰 별이 아니야. 지금 태양은. 그래서 중심부 온도가 1억 켈빈까지 도달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얘가 헬륨으로 남아버려. 그냥 일단 2단계에서 헬륨으로 남아요. 그럼 주변부는 뭐가 있어? 수소가 있지. 근데 있잖아, 헬륨으로 남더라도 얘는 계속해서 뭐 할까? 수축하죠. 중심부는 계속 수축한단 말이야. 응? 온도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래도 얘는 계속해서 뭐 하다가 가열돼. 그러다가 이 주변부 있죠. 이 주변부의 온도가 얼마로 도달하는 거야? 1억 아니지, 1000만 켈빈. 주변부가 이 주변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으로 바뀌는 거야. 도달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될까? 얘가 핵융합이 일어나겠지. 주변부에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이 중심부는 헬륨으로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치? 그러면 중심부 헬륨은 계속 수축을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 많이 만들어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많이 팽창하려고 하겠지. 자, 이때는 중력 수축과 내부의 압력이 깨져요. 이제 왜 깨져? 주변부가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이제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주변부가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크기가 어떻게 된다? 매우 커진다. 크기가 막 이렇게 커져요. 이런 식으로. 왜 커진다? 주변부가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됐죠? 그래서 얘가 크기가 커져요. 자, 우리가 2단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를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적색이란 얘기는 표면 온도가 붉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라고 하고, 거성 큰 별이란 얘기지. 자, 얘가 이제는 중력 수축과 이 내부의 압력 중에서 내부의 거꾸로 했네. 맞네. 내부의 압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팽창을 하기 시작한다고. 됐죠? 크기가 엄청 커져요. 얘가 얼마나 커지냐면은 우리가 태양이 있고, 내가 얘기했죠. 이거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기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얼마나 해져? 거의 이만해져요. 지구까지 도달할 거야 아마? 거의 이만할 거야. 그냥 이만해질 거야. 크기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은 까먹었어. 광부는 뭐야? 광부는 뭐야? 팔은 뭐야? 광부는 뭐야? 빛의 속도로 1분 갔을 때 그 거리야? 광분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1억 6천만 킬로미터야. 몇 강년도 안 되지. 몇 강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어? 아, 빛의 속도로 8분. 8분, 어? 8번밖에 안 가요. 빛의 속도로 8분 오면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 8분 오면 되는 거리야. 1억 6천만 킬로 맞을걸? 우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를 1AU라고 하거든. 1AU. 들어봤을 거야. 1AU.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 거리를 1AU라고 하는데 이게 1억 6천만 킬로미터 거야. 그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9조 4천억 킬로미터니까 뭐 광년까지는 절대 안 되는 거리고 하여튼 이 정도까지 커져요. 엄청 커지. 엄청 커지지. 태양이 엄청 커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자, 얘가 이렇게 되지. 자, 봐봐. 얘가 적색거성이 돼서 순서를 좀 다시 써볼까요? 첫 번째로는 중심부의 수소의 핵융합이 어떻게 된다? 멈춘다. 그러니까 헬륨 핵만 남는다. 됐지?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어떻게 돼? 주변부가 가열돼서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수소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얘가 적색거성이 된다 그랬죠. 그 크기가 커진다. 크기가 커진다. 크기가 커진다. 세 번째는 중심부는 계속해서 가열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얼마로 도달할 거냐면 1억 켈빈으로 도달을 할 거란 말이야. 중심부에. 그럼 뭐가 일어나 이제? 중심부가 1억 켈빈 되면은 헬륨이 탄소로 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치? 중심부도 헬륨이 탄소로 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피가 더 커지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지는 거야. 그렇게 커진 별을 뭐라고 한다고? 적색거성. 물론 얘가 이런 오랜 시간을 보내진 않아. 주결성에 비하면 되게 짧은 시간인데 어쨌거나 주결성 다음 상태에서는 적색거성으로 크기가 커지는 이런 진화를 가진다. 별의 진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별의 탄생 과정. 지금 태양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제 마무리 단계로 어떻게 할 거지. 이때쯤 되면 나이가 많겠지. 그치? 거의 죽을 때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세 단계 정도를 기억합시다. 순서를 좀 적어놨는데 그 책에는 27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써 있죠. 그 주결성 이유 한번 볼게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탄소, 산소까지 간대. 야, 아까는 수소와 헬륨밖에 안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헬륨이 탄소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수소, 헬륨 외적인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안에 박스를 볼게요. 계속해서 중심 수축, 중력 수축, 중심부의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어. 헬륨 핵이 되면 헬륨만 남아서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고 돼 있지. 핵융합 반응이 멈춰요. 이때는 중심부가 수축하여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바깥측은 가열돼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기 두 번째죠. 중심부에 헬륨핵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변부가 가열되니까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다. 됐고요.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이 되면은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시작돼서 탄소와 산소가 생성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핵융합이 중단돼요. 이제 자, 시간이 더 지났어. 얘들아, 시간이 더 지나면은 얘가 헬륨이 뭐로 간다 그랬지 지금? 탄소. 뭐 여기 산소까지 써니까 산소까지 써볼게. 산소까지 있어. 그지? 그러면 헬륨이 탄소로 갔겠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얘 뭐만 남아야 돼 이제? 탄소밖에 안 남겠지. 헬륨 핵융합반 다 하면은.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단계는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중심부는 뭐만 남아? 탄소만 남아. 그럼 주변부는 뭐만 남았을까? 주변부 뭐만 남았어? 헬륨만 남겠지. 얘네들 방전했으니까. 그 다음에 더 바깥쪽은 뭐가 남을까? 수소 남겠죠. 아주 바깥쪽은 핵융합 반응 다 안 일어났을 거 아니야. 있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될 거야. 됐죠? 중심부 탄소 또는 산소, 그 다음에 헬륨, 수소의 형태로 어떤 이런 층상 구조, 층층층이 물질이 구성되는 물질이 좀 다른 형태의 구조를, 내부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내부 구조야. 중심부 탄소, 그 다음 주변부 헬륨, 그 다음 마지막 수소까지. 자, 이 상태로 끝나요, 얘는.
얘가 별이 질량이 크다 작다? 태양은 질량이 크다 작다? 작다. 작기 때문에 탄소가 핵융합 반응하려면은 온도가 4억 켈빈이 필요해. 4억 켈빈까지 도달해 못해? 절대 못해 얘는. 질량이 작아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야, 잡아.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만 한다 그랬지, 그치? 중심부는 계속 수축하잖아. 탄소는 계속 또 수축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바깥쪽은 계속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깥쪽 쪽까지도 수소가 헬륨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얘가 여기로 바뀔 거 아니야 이제. 그럼 얘는 계속해서 가열돼 안 돼? 가열되니까 에너지 방출하겠지. 방출하니까 계속 내부 압력 커지겠지. 내부 압력이 커지다가 얘가 커지다가 더 이상 자기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압력이 커져. 그럼 어떻게 돼? 터지는 거야. 풍선이 커지다 보면은 그 고무가 이제 자기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커지다가 그거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 터지잖아 그냥. 이런 식으로 얘가 자기 모양을 유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 주변부에 있는 물질이 싹 다 날아가요. 터지면서. 근데 얘는 질량이 커자고. 작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얘는 터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약간 좀 이제 이렇게 막 커지다가 픽 하고 이제 물질이 그냥 주변으로 이렇게 막 흐트러지는, 흩뿌려지는 정도로 뭐 큰 폭발이 일어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변부가 이렇게 쫙 흩뿌려지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요. 자,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여기다 그릴게. 그림이 여기다 짧게 그릴게요. 이게 뭘까? 탄소핵이야. 탄소핵. 탄소만 남아요, 중심부. 주변부에 있는 물질들 어떻게 됐어? 다 뿌려지는 거야. 주변으로 이렇게 막 흩뿌려졌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가요. 이 탄소 핵을 뭐라 부르냐면은 백색 외성이다라고 얘기해요. 백색 외성. 색깔이 어떤 색깔? 백색이야. 백색이면 되게 뭐한 거야? 표면 온도가 높은 거지. 야, 얘는 표면 온도 낮았죠. 적색이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작은데 크기만 엄청 커진 거야.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낮은 거죠. 얘 표면이 온도가 높은 게 아니니까. 맞죠? 우리 지금 태양의 온도가 무슨 빛이니? 무슨 온도니? 태양 무슨 색깔로 보여? 빨간색? 주황색? 그죠? 주황색, 노란색 거의 그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은 태양은 지금 한창 쌩쌩한 나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황색, 노란색 정도 빛이 나오는데 서서히 표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적색으로 바뀌게 돼. 적색 거성으로 가요. 크기는 커지고 표면 온도는 이제 붉어지고. 하지만 얘는 있잖아. 백색이야. 왜 백색이야? 표면 온도가 매우 높아져. 얘 수축 엄청 했잖아. 중심부는 수축 엄청 했기 때문에 온도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분명히 이 내부의 온도는 1억 켈빈 이상이 될 거라고. 1억 켈빈 이상이면은 이때 온도보다 훨씬 큰 거지. 그러니까 백색이 보이고요. 외성은 뭐야? 작단 뜻이죠. 네, 외성 뭐라 그랬어? 외놈이라지, 외놈. 그죠? 작은 애들. 그러니까 되게 크기가 작은 백색의 조그마한 별이 하나 남고요. 주변에는 물질들이 쫙 흩어져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행성의 모양을 가지는 성운. 이거 성운 같잖아. 맞지? 성운이 막 그 주변에 흩뿌려져 있는 물질들이 구름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얘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뿌려놨기 때문에 주변에 약간 구름처럼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형태로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별의 마지막 단계. 자, 즉 여기다 써놓고 할까? 여기다 태양. 써놓고 할 거네. 태양과 같은 별들, 질량이 태양과 같은 이런 30km, 30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들은 이런 식으로 진화가 돼서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올 거다. 얘가 딱 끝이에요. 끝. 끝이 난 거야. 됐죠? 질량이 태양과 같은 비슷한 별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되죠. 자, 일단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들, 태양과 같은 별들이 별 내부에 그 별이 진화가 돼서 별 내부가 탄소핵이 남고 그 이후에는 이제 행성상 성운과 백색의 성으로 진화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소멸 단계예요. 별이 여기까지 가는 걸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야. 자, 질량이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이상으로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얘는 주계열성까지 똑같아. 주계열성에서 시작해서 주계열성 그 다음이
이제 아까는 뭐야 적색거성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로 가냐면은 초거성이라는 걸 봐요. 크기가 커지는데 얘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질량이 크니까 질량이 크니까 얘는 이제 그 중력 수축하고 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바로 탄소 핵융합으로 넘어가고 탄소 다음에 더 갈 수 있다고 얘는. 그러니까 아까 태양은 탄소에서 끝났지만 얘는 탄소핵부터 다시 가죠. 탄소핵. 탄소가 뭐로 융합이 되냐면은 온도가 몇 도 필요하냐면 4억 켈빈 필요하다 했죠. 탄소가 또는 산소가 융합을 하기 시작하지. 탄소가 융합하면 뭐로 간대요? 여기서 산소나 또는 뭐 있어 여기? 산소 또는 네온 또는 마그네슘 같은 애들로 융합이 돼요. 탄소 다음에 4억 켈빈. 거기다가 10억 켈빈이 더 넘어가잖아. 그러면 산소 같은 애들이 뭐로 가니 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규소와 황. 그죠? 규소 같은 애들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더 넘어가면은 이제 규소가 마지막까지 가면 뭐예요? 철까지 가죠. 철. 그지? 철까지도 갈 수 있다고. 얘는 철까지 한 30억 켈빈 정도까지 온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철까지 가요. 이렇게 30억 켈빈 정도 온도가 되면은. 그래서 최종 단계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철까지 가요. 철까지. 얘는 철까지 간다. 지금 아까와 다르게 아까는 탄소로 끝났지만 초고성 단계에서는 탄소가 산소가고 산소가 규소가고 규소가 철까지 가는 순서로 계속해서 중심부는 온도가 빨리빨리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핵융합 반응이 바로바로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동안 크기가 커지니까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 단계를 더 거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적색거성으로만 해도 엄청 커졌는데 초고성은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초고성의 단계까지는 엄청나게 그 팽창을 많이 하고 핵융합 반응을 많이 해서 온도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거야. 철까지밖에 못 가요. 핵융합으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철까지밖에 안 돼. 물론 그 이상의 그 원소들도 융합이 되겠지만 일단 별 내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철보다 더 큰,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 온도가 엄청나게 더 많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별이 아무리 커도 그 정도의 온도를 내부에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 단계로 철까지 간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초고성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어디까지? 철까지. 됐죠? 이거 구분하죠. 그러니까 철까지의 원소는 별 내부에서 합성이 된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만 따져주잖아. 초고성의 마지막 최종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중심부가 철이야. 그 다음 바깥 중심부는 뭐겠어 그러면? 그 다음 번 규소겠죠? 그 다음 더 바깥쪽에 뭐가 있을까? 제 원동 못 그려요. 왜? 잘 그렸잖아. 이 원을 잘 그린다고 좋은 게 아니야. 됐어? 그 다음은 뭐야 이거? 산소. 그 다음에 또 뭐야? 탄소. 그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수소. 수소 가겠죠? 이제 그만 그리자. 헬륨, 수소까지 최종적으로 이렇게 쭉 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해죠? 이게 초고성 상태에서의 그 내부 구조. 내부 구조는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 초고성 상태에서는. 되니? 중심부가 철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별이 그 질량이 엄청 컸을 때, 태양보다 10배 이상 컸을 때 만들 수 있는 내부 구조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되게 중요한 거다. 철까지밖에 못 만든다는 거. 왜 그러냐면 철이 매우 안정한 원소니까. 철은 원자번호 26번인데 상당히 안정한 원소야. 그래서 그 철까지는 핵융합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 만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이 우주에 존재하잖아. 그럼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초고성 다음 단계로 가잖아. 어떻게 될까? 얘 터지죠. 터지는데 어떻게 터져야 돼? 엄청 크게 터지겠죠. 질량 엄청 크고 온도 엄청 크고 압력 엄청 세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을 일으켜서 얘가 초신성까지 가요. 어떤 별들은 있잖아. 초성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되게 불안정해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정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정해지니까 크기가 팽창하다가 다시 압력 세져가지고 수축되고 팽창하다 수축되고 팽창하다 수축되고 이렇게 반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 놓으면 되는데 걔를 변광성이라고 해. 되게 불안정해져가지고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별들이야. 변광성, 말 그대로 밝게 변하는 별들이지. 커지면 밝아지고 작아지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어떤 별들은 은하에서
어떤 별들은 계속해서 밝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 별들도 이런 이 진화 단계 중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초고성에서 막 진화되다가 막 되게 불안정하게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았다를 반복하다가 언젠가 갑자기 탕 터지는 거죠. 그래서 터질 때 뭐라 불러 얘를?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폭발을 이렇게 엄청 큰 폭발을 일으키죠. 이건 이제 실제로 관측된 기록도 많잖아 되게. 갑자기 어느 날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름을 초신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엄청나게 밝은 별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해서 밝기가 이제 그 엄청나게 밝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 일주일 있다 사라진 거야. 그동안 폭발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관측이 되다가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밤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탔다는 생각으로 초신성이라는 말을 쓴 거고, 자 초신성 다음에 이제 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그 단계로 진화가 될 건데, 자 봐, 초신성이 폭발하면 엄청나게 강한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지겠다. 됐죠? 그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다시 이제 최종 정리할게요. 이제 자 우주 초기 때 수소 헬륨 만들고요. 질량이 태양과 같은 별들은 탄소까지 만들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10배 큰 별들은 별 내부에서 초고성 상태에서 철까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할 때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 뭐 구리라든지 금이라든지 납이나 우라늄 같은 이런 무거운 원소들은 요때 만들어지고요. 초신성 폭발 때. 됐죠? 그래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주는데, 첫 번째는 중성자별이야. 자, 일반적으로 초신성이 폭발을 일으키고 나면 중심부 핵은 남겠죠. 그 중심부 핵은 철로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엄청 많이 수축하고 엄청 온도 높아가지고 얘가 원자들이 다 붕괴해버려. 원자들이 다 붕괴해가지고 다 중성자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중성자로만 이루어진 별이라고 해서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됐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블랙홀이 되죠. 우리가 너네가 알고 있는 블랙홀은 별의 마지막 진화 단계야. 엄청 질량이 큰 그 별이 최종 단계로 갔을 때는 블랙홀로 가는 거야. 중력이 너무 세서. 중력이 너무 세가지고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같은 거를 배워보면은 이 블랙홀은 뭐냐면은 중력이 너무 커서 주변의 시간과 공간까지도 다 뭐 하는 거야? 수축시켜버려. 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블랙홀 주변의 공간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은 빛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블랙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력이 매우 커서 빛도 막 끌어당긴다고 하잖아. 근데 빛을 끌어당길 수 없어. 빛은 질량이 없거든. 중력은 질량이 있을 때 작용하는 얘기지, 질량이 없는 빛이 어떻게 끌어당겨?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빛이 진행을 하는데, 빛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공간이 휘어져 있는 거야. 많이 수축되어 있어요.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죠. 그런 전체를.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다음에 중성자별로 갈 수도 있고, 질량이 훨씬 더 크면 블랙홀로 갈 수도 있고. 됐죠? 이게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별의 마지막 단계. 뭐 이 내용은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고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 28페이지를 볼까요? 28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은 태양계 형성. 자, 뭐 요 얘기도 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라서 그 뭐 특별한 건 없죠. 태양계 형성인데, 태양계 자체 만드는 과정을 아까 얘기했잖아. 그죠? 별 뭐 성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결성 되고 뭐 쭉쭉 진행했는데, 우리 태양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는 게, 태양계를 형성할 때는 뭐도 같이 만들어졌냐면은 주변에 행성들도 만들어졌잖아. 우리 수성, 금성, 지구, 뭐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이런 행성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걔네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는 거. 그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자, 마찬가지야. 시작은 똑같아요. 성운이 있어. 이 성운의 이름을 태양계 성운이라고 합시다. 태양계 성운.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예전에 그 태양계 주변에서 초신성이 한번 폭발을 했대. 그럼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압력이 생겼을 것이고, 그 압력에 의해서 이제 성운들이 이제 있었을 때, 여러 개의 성운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서 일부가 그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 수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얘가 수축하기 시작한 거야. 얘가 그냥 수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축이 시작된 거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수축이 되는데 문제는 특징은 뭐냐면 얘가 태양계 성운이 회전을 하면서 시작하죠. 그냥 수축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수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회전을 하면서 수축이 시작했다. 자, 여기 1번에 보세요. 그림. 자, 태양계 성운의 형성되어 있죠. 자, 어느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생긴 충격으로 원래 안정한 상태에 있던 그 거대한 성운의 밀도가 좀 불균일해졌대. 그에 따라서 밀도가 좀 더 컸던 부분이 이제 수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폭발에 의해서 이제 수축이 됐기 때문에 얘가 그냥 수축이 되는 게 아니라 회전을 좀 하기 시작하면서 수축이 되기 시작하였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이 태양계 성운이 수축되기 시작하면 중심부 어떻게 될까? 수축돼가지고 별 만들겠죠? 별 만들어지기 전에 뭘 만들어? 원시별부터 만들겠지, 그지? 원시별. 이제 원시별인데 원시태양이죠. 원시태양. 자, 원시태양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중심부에 빛이 나기 시작하겠죠. 얘는 아직은 별은 아니야. 핵융합반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변에 성운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질들이 이 주변의 물질들이 회전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회전 원반을 만들거든. 회전 원반 고리를 만들어가면 돼요. 회전 고리. 원시별이 만들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회전 원반 고리가 만들어져요. 그치? 회전 고리. 얘들 이제 막 돌면서 고리 형태를 만들고 원반이라고 봐도 되겠다. 원반. 회전 원반을 만들었다. 됐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주변을 따라 돌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얘네들이 고리를 만들고 회전을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뭐 할까 계속해서 충돌하겠죠. 자기네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뭘 만드니? 행성의 전 단계죠. 미행성체를 만들게 돼.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나와 있나? 고리와 미행성체 형성. 이제 2번, 3번을 내가 같이 썼는데 원시태양 만들어지고 원반 만들어지면서 얘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 중심부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계속 빨리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되니? 원반을 만들죠. 너네 그 피자 만드는 거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피자 만들 때 그 반죽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니? 얇고 납작하게 펴지잖아.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처음에는 이제 성운이 그 회전을 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돌면 돌수록 어떻게 돼? 속력이 점점 중심부가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 원반을 만들지. 회전 원반을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계속 충돌을 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고리 형태가 되고 이런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같이 쓸게요. 미행성체 형성. 됐어? 회전고리 원반을 만들고 미행성체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 그죠? 미행성들이 만들었어. 이게 나중에 행성으로 갈 거야, 이게. 근데 자, 여기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 얘네들이 회전을 하면서 중심부에 있는 속도가 빨라. 중심부는 속도가 빠르고 주변으로 넘어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든. 그래서 이 물질들이 이제 회전을 하면서 원심력이라는 힘을 받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자꾸 어떻게 돼? 퍼져나가지. 어떤 물체가 돌면은 회전을 하면은 자꾸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잖아. 그 힘이 그 원심력이라는 가상의 힘이 작용하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태양과 가까운 곳에 떨어진 물질들도 있고요. 태양보다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 퍼져나가는 물질들이 좀 나눠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무거운 물질일까 가벼운 물질일까? 태양과 가까이 있는 별들은 그치? 무거운 물질들이 주로 태양의 그 주변부에 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좀 멀리까지 퍼져나갈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태양과 가까이 있으면 온도가 높겠지. 뜨겁겠죠.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주로 많이 있을 거라고. 녹는 점이 높은 애들. 그리고 얘는 녹는 점이 낮은 물질들이 멀리 퍼져나갈 것이고요. 됐지? 그래서 자, 이 가까운 곳에 분포하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주로 산소라든지 규소라든지 철 이런 물질들, 철 이런 물질들이 좀 무거운 원소들이 이 주변에 태양 주변에 분포했을 것이고 좀 멀리 가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수소나 헬륨 같은 애들 또는 녹는 점이 작은 애들, 얼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주로 분포할 거라고. 됐죠? 따라서 요게 나중에 뭐가 된다? 지구형 행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될 것이고요. 얘네들은 뭐가 될까? 목성형 행성을 만드는 구성 성분이 됐을 거야 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원반 만들고 회전하면서 고리 만들고 무거운 물질들은 좀 가벼운 쪽에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은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목성형 행성이 되고 이제 나머지 애들은 지구형 행성이 되겠지. 됐죠? 이렇게. 그 이제 미행성체 계속 만들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 단계 뭐니? 원시 태양계 형성이죠. 원시 태양계 형성. 결과적으로 다시 이제 태양계 만들어졌다. 자, 태양이 중심에 있고 이제 별이죠. 이제는 주결성이 됐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뭐 행성들, 수성, 금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애들은 지구형 행성이 만들어지고요. 멀리 있는 애들은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졌을 것인데 지구형 행성들은 구성 물질들이 산소나 규소 같은 이런 애들이고 얘는 농도점이 높기 때문에 굳어져 있죠. 암석의 형태를 가질 것이고 암석형 행성이 되는 거고 얘네들은 기체형 행성이 되는 거죠. 목성 행성들은 기체형 행성들이 될 것이고 구성성분 아까 말대로 목성형 주로 수소 헬륨 얘네들은 산소 규소 철 이런 애들 이렇게 구성되겠지. 뭐 이 정도로 진화했다는 거죠. 이게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 이렇게 진화해 왔을 거라고 추측되는 증거들이 뭐냐면은 일단 태양계 내부의 성운의 전체 거의 대부분은 뭐여야 돼? 이 태양계 안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은 뭐야? 거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이죠. 수소와 헬륨인데 수소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태양에 중심부 다 수축했으니까 전체 태양계 질량의 99%가 다 태양이 가지고 있어. 우리 뭐 지구,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다 합쳐봤자 1%밖에 안 돼. 나머지 99%는 태양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얘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어? 같은 방향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죠. 물론 금성이나 해왕성 같은 경우는 자전축이 조금 틀어져 있어가지고 그 자전축이 이렇게 이제 공전한 자전 방향이 얘랑 똑같진 않거든? 근데 우리 모든 태양의 천체는 그 금성, 해왕성의 자전 빼고 수성이든 태양의 자전이든 지구의 공전이든 달의 자전 공전이든 모든 방향은 전부 다 서에서 동쪽이야. 방향이 일정해요. 자전도 그렇고 공전도 그렇고 같이 돌면서 만들어졌으니까. 맞죠? 그리고 무거운 애들 이루어져 있고 가벼운 애들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공전하는 궤도면이 거의 다 일치해. 나란해. 그 마치 이제 회전 원판을 만들어져서 그 공전 궤도 면이 거의 나란하게 일치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수소연료 많으니까 목성에서 크기 크고 지구 산소규소 철은 뭐 적으니까 지구나 수성, 금성 이런 애들은 작고 크기 뭐 이런 것들 있지 쭈르륵 나오는데 여기는 뭐 책에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거기 보시면은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에서 그 녹는점 높은 물질, 녹는점이 낮은 물질, 뭐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암석 성분, 기체 성분 이런 것들 그 내용만 좀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의 형성 이제 지구의 형성. 자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얘기했고 이제 지구의 형성 과정. 어디서 출발하니? 여기서 출발하겠죠. 미행성체 만들었을 때, 그지? 그러니까 원시지구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미행성체들이 막 만들어진단 말이야.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미행성체들이 만들어져요. 이 미행성체들이 어떻게 될까? 자꾸 충돌하겠죠. 그죠? 미행성체가 충돌을 한다. 그래서 처음엔 크기 되게 작았겠지. 엄청 크기 작았지만 계속 충돌. 그러니까 돌면서 주변에 있는 물질과 충돌하면서 흡수되고 자꾸 충돌해가지고 이런 첫 번째 단계가 미행성체 충돌인데 문제가 뭐냐면 온도가 어떻게 돼? 높아지죠. 온도 높아지지. 왜? 자꾸 충돌하니까. 충돌해가지고 얘가 H2O, CO2 막 만들어지거든? 수증기도 만들어지고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면서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그마 바다라는 걸 만들지. 정훈아 잘 봐라. 마그마 바다. 마그마 바다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자 많이 충돌해가지고 크기가 좀 많이 커졌어. 근데 온도가 어떻게 돼? 엄청 높아요. 계속해서 온도가 더 높아져. 너무 뜨거워. H2O, CO2로 가득 차 있어요. 온실효과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어나. 이 여기에 있는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아. 그러니까 다 녹는 거지. 너무 뜨거워서 전부 다 액체로 녹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의 거대한 액체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이 됐지? 마그마 바다가 됐다. 자 이제 다 전부 다 액체가 돼서 녹았어요. 녹았는데 얘가 녹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면은 밀도 차에 의한 분리가 일어나네.
녹아 있으니까 액체니까 무거운 물질들은 가라앉겠지. 근데 가라앉는다는 개념이 중력에 의해서 안쪽으로 모인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내부에는 좀 무거운 물질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물질들이 있을 거라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멘틀과 핵의 분리예요. 멘틀과 핵의 분리. 자, 멘틀 이건 핵이고요. 핵. 그다음 멘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은 핵을 구성할 거야. 자, 구성 물질 뭐니? 핵. 구성 물질 뭐야? 상대적으로 무거운 물질들. 철이나 니켈 같은 애들은 무거우니까 안으로 가라앉고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요 물질들은 뭘까? 얘는 멘틀인데, 자, 멘틀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 멘틀은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어? 산소, 규소. 그치? 산소와 규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멘틀과 핵이 분리된다. 그래서 가벼운 물질 산소, 규소는 이렇게 멘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핵이 이제 가라앉아서 중심부에 무거운 원소들이 구성되어 있고. 자, 이제 충돌 잘 할까 안 할까? 이제 이 정도쯤 됐으면 거의 충돌할 거 다 했죠. 충돌이 안 해. 충돌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 온도가 낮아지죠. 그죠? 얘는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지.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충돌도 안 하고 크기도 더 안 커지겠지. 거의 다 커졌어 이제. 거의 다 크기가 커져가지고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왔어 이제. 겉부분이 뭐 할까? 차갑게 식겠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 원시 지각. 바닥까지 같이 합시다. 원시 바닥까지. 원시 지각과 바다가 만들어진다. 자, 원시 지각은 뭐냐면 가장 겉부분이 식었어요. 딱딱해져요. 그럼 원시 지각 성분은 뭐여야 돼? 멘틀이 식었으니까 산소 규소겠지. 그치? 그래서 이 원시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거의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도 안 하니까 온도 떨어져가지고 원시 지각 만들고 이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비가 되겠죠. 비가 돼서 내려서 만들어진 게 원시 바다야. 됐지? 수증기들이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식어가지고 다 비가 내려요. 몇천 년, 몇만 년 동안 비가 내려가지고 현재의 바다를 만들었을 것이야. 할 수 있겠죠? 원시 바다까지. 되니? 현재 지구의 거의 유사한 크기와 구성이 거의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원시 지각은 산소 규소가 딱 굳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끝났지.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근데 원시 바다 어떨까? 노블리. 네, 옛날에 바다는 짰어 안 짰어? 안 짰죠. 지금은 지금 짜요. 짜지. 왜 짜졌어? 왜냐면 옛날에 맷돌이 맞아요. 맷돌이 떨어졌지 바닷속으로. 그래. 준창이가 저번에 그러더라고. 내가 어저께 수업하는데 애들이 왜 원시 바다 아니 바다 짜졌죠 그러니까 왜 짜졌어? 맷돌이 성재가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원래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 네. 맷돌. 소금을 만들어내는 맷돌이 있었는데 그 맷돌이 바다에 빠졌죠. 알고 있니? 몰라? 그 얘기 몰라? 그 무슨 얘기냐? 그 뭐라 그래? 전래동화라 그러냐? 그거? 뭐 무슨 야사인가? 약간? 누가 선물로 줬나? 뭐 있는데 60만 원 도둑이 아, 맞아. 뽑아가지고 베이스 심심해서 막 완전 돌려봤는데 그게 몰라가지고 빠졌잖아. 뒤졌어요. 그래. 그래서 바다가 짜졌대요. 계속 짜지죠. 계속 짜지냐 그럼 바다가? 아니잖아. 아니,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잖아 지금. 왜냐면 저희가 소금 만드니까. 그만큼 빠져나오니까. 네. 자 이제 그만. 왜 옛날에 바다는 안 짰지? 순수한 뭐였으니까? H2였으니까 그냥 다 비가 내렸으니까, 그지? 근데 원시 바다가 짜진 이유를 얘기하면은 바다의 염분이죠, 염분. 염분이 있는데 염분의 주성분이 뭐야? NaCl, MgCl2죠. 염류라고 하는 거지, 그지? NaCl과 MgCl이 거의 대부분의 주성분인데, 요 Cl은 어디서 왔어? CL? 저기 어디? 거기 어디? 밤이 CL 어디 있었어? 해저 화산. 화산 폭발하면서 염소기체 공급돼요. 해저에서 이제 불안정한 화산이 많이 폭발하니까 염소기체가 나와. 염소기체가 나오고요. NA와 MG는 어디서 왔어? 이게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육지에서 비 내리면서 육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바다 쪽으로 운반돼가지고 많이 쌓인 거야.
그렇게 쌓여가지고 짜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짜졌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비가 계속 내리는 동안에. 그걸 짜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 계속 비 안 내리잖아. 근데 계속 비가 내리니까 계속 이제 육지에 있는 이제 그런 광물질이나 물질들을 계속 이제 녹여가지고 운반해가지고 점점 짜졌다가 이제 뭐 비가 더 이상 많이 안 오니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죠 거의. 증발과 이제 강수가 거의 유지가 되니까. 맵돌이 낡아서 그래요. 고장 난 거 아니야? 원시마다 만들어진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바다가. 그다음에 이것까지 합시다. 자, 원시 대기. 대기 성분의 변화인데 초창기 대기 때 이거 뭐 미행성 충돌해가지고 뭐 많이 많았냐면 CO2랑 H2 많았죠? H2가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B로 다 내렸지. CO2 다 어디 갔을까? CO2. 이게 다 물에 녹아요 바다에. CO2 물에 잘 녹잖아. 그치? 얘도 다 물에서 녹아서 거의 없어지고 H2도 거의 없어져요. 또 뭐가 많았냐면은 N2 질소. 질소가 많았어요. 질소는 근데 되게 안정한 기체지. 알고 있니? 질소 되게 안정한 기체거든. 그래서 질소는 다른 거랑 뭐 큰 영향 없이 처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 질소 우리 제일 많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산소가 원래 없었죠. 산소가 생겨났지. 그지? 산소는 생겨났어요. 뭐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옛날에 막 CO2, H2가 되게 많았으면은 다들 뿌했어요. 뭐 이미 이 상태에서는 뭐 뿌에고 뭐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 이미. 뭐 화산 폭발 계속하고 막 천둥벼락 계속 치고 막 되게 불안정한 엄청난 고에너지 상태였는데 막 운석 계속 떨어지고 하늘에서 그랬는데 얘만 살아남았고 O2는 갑자기 없다가 생겨났지. O2 왜 생겼니?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그치? 바다에서 뭐가 탄생했어? 광합성 세균이 나오죠. 몇 번씩 나오죠 이 내용은. 광합성 세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산소를 만들어내고 산소가 이제 물에 다 녹아서 대기중까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오존층까지 만들잖아. 광합성 세균에 의해서 산소가 바다에 다 녹은 상태에서 포화가 돼서 대기중에 생기고 그 대기중에 많이 쌓여가지고 오존층까지 가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오존층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가 생명체 탄생까지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내용 간단하니까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됐지? 자, 우리 바로 그 다음 파트 합시다.